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MM 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3,650원 2%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22,600원, 그리고 7월 15일 금요일 22,400원. 제가 목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장중에 22,600원, 700원을 찍게 되면은 그때가 저점인 것 같습니다.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다음날 4%, 장중에 4.8%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예약을 걸어 놓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또 그 가격대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22,600원을 기점으로 수익률을 감안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 신규 매수한 물량들을 정리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이틀 연속 상승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했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뭐 워낙 지금 단기 하락을 많이 해서 뭐 26,000원, 27,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해도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한 주봉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5일선, 단기 5일선인 23,870원 여기를 일단은 넘어서야 되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한 24,000원 수준, 24,200원 정도까지는 금주에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장중에 금주 중에 뭐 이렇게 25,000~26,000원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주봉 기준 11선인 27,000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완벽한 반등으로 그 다다음 주 한 3주 정도까지의 시간을 보면서 22,600원에 매수했던 물량을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다시 돌려내 보면은 오늘 뉴스에 뭐 HMM 살려낸 해양진흥공사 2030년 자산 20조 해양금융 리도 도약하겠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되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주주의 일환으로서 여전히 기업의 어떤 경영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해양진흥공사가 결국에 이 HMM이 민영 기업으로 매각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안정적인 창출이 수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HMM을 M&A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어찌됐건 수익이 어찌됐건 무조건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3년 이상 수익이 나야 되고요. 그러면은 2025년 정도까지라고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1~2년, 그리고 물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블럭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분 확보나 아니면은 기타 이런 내용들이 또 1~2년. 그러고 나서 인수 완료되면은 한 2030년 넘겠죠. 네, 2030년은 넘어야만 실제로 HMM의 어떤 기업 사명이나 인수 기업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이 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뭐 인수가 돼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만 오르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결국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 다음에 민영 기업이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가는 반드시 오를 거고요. 결국에 M&A가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물론 또 이런 내용들,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시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자가 주식을 매입하겠죠. 네, 경영권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그 프리미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어떤 그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우리가 원하는 수준대, 혹은 어떤 광기의 영역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하면 그때 물량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하는 가격대 추가 매수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벌써 내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HMM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에 올해 1분기부터 피크아웃 된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 찍으니까 2분기에 피크아웃 된다 했고 2분기도 이제 실적 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죠. 그랬더니 내년으로 바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급과 수요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롱비치항에서 물량을 선적하지 못하고 하역하지 못하는 배들의 대기가 줄어들고 있다. 제일 좋은 건 원활하게 선적하고 하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회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전율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회전율이 있어야, 물론 풀로 돌린다고 해서 또 돈이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 HMM 해운업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격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똑같은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음식점은 싼 음식만 많이 팔리고 있고요, B라는 음식점은 비싼 음식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A라는 음식점은 줄을 엄청 쓰는데 싼 음식만 팔리고요, B라는 음식점은 똑같은 음식점인데 그냥 한두 자리 비어요. 근데도 비싼 음식만 먹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거는 이제 더 극단적인 예지만, 결론적으로는 HMM이 현재 사업하고 있는 영역과 그리고 그게 경쟁 업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떤 그 인당 그 생산성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HMM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HMM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4%, 38%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나중에 진짜로 한번 내년에 보고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이틀 연속 외국인이 받아줬습니다. 네, 외국인이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21,000원 갈 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줬고 모든 주식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 공매도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저는 21,000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기타법인 SM그룹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연기금의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타법인이 받아내면서 주가를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도 결국에는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공매도는 오늘 정말 독특하게도 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단발성이라서 그 확대 해석하는 거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도 결국에는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많은 게 아니고 한 세력이 많이 졌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의 공매도 물량 비중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공매도를 전체 매매 비중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꽉 차면 더 이상 공매도를 못 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매매 비중이 훅 줄겠죠. 그러면 결국에 12%, 15% 나오던 공매도에 거의 한 8알이 한 주체에 의해서 공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다만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쉬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발성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공매도가 없구나, 공매도가 없어서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매도가 그냥 없었구나, 그냥 어떤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24,000원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은 줄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 회전율일 수도 있고요, 자전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바뀐 손이 금손이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 손이 금손이면 의미가 없는 손바뀜이죠. 지금 이런 모습들,
2022년 3월에 폭등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때 손이 똥손이죠.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바뀜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더 시드가 큰 사람들이 이 종목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매집을 한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물량 던지기입니다. 네, 세력들이 물량 터는 거를 호구들한테 물량을 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손이 바뀌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MM을 뭐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 종목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